구사구 초대석 순서입니다.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요즘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선거에 집중돼 있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바로 우리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전국 단위의 유권자 단체가 출범해서 또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의 김희매 상임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 대표 김희매라고 합니다. 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에 출범을 했는데 우선 단체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단체는요, 2017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7월 5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어요. 2016년이겠네요. 작년이니까요. 그렇죠. 2016년.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부산에서 정식 발족을 했고요. 전국 단위 시민단체입니다. 네. 학계, 노동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의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국민 정치 권력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당 정치 제도 하에서 정치가 중심의 정치 문화잖아요. 네.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기는 힘든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특히 오랫동안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이념적으로나 성향적으로 갈등을 많이 빚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이번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서 네. 다양한 개인, 집단이 상반되는 가치관을 지니고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도 상호 의사소통 공간은 마련되지 않고 이런 정당 정치 현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또 국회는 품위와 권위를 잃어버리고 시민의 외면을 받고 있고 또 시민의 참여는 저하되고 투표율 저하 이렇게 악순환으로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활 참여 중심의 정치 문화로 한번 바꿔보자. 지속적인 감시, 감독, 비판과 평가 이런 네. 것을 통해서 유권자의 권리 찾기, 네. 정치 권력을 회복하자라는 데 의의를 두고 설립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고요. 네.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 취지 이런 걸 같이 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 정책 분석, 또 차세대 지도자 양성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시기 이맘때 정말 필요한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입니다. 이 단체를 결성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2009년에요. 네. 우리 딸아이 손잡고 시작한 가족봉사단 단장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네. 한 4년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인연이 맺어졌고요. 네. 또 2012년에는 사지회장 맡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정치 참여 확대 이런 운동을 했었었죠. 네. 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선여성가족개발원, 성별영향평가 분석, 또 일생활규전재단, 자문 등 여성 권익을 향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었고요. 근데 평소에 이제 이런 저를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김 회장 그러면 양성평등 견지에서 일반 남녀가 같이 좀 해보자. 그런 유권자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5년부터 주변의 지인들, 학계, 노동계 여러분들을 만났었죠, 제가. 그리고 단체장들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 은사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네. 그래서 단체를 결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또 제가 분권혁신운동본부에 또 운영위원으로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에 중앙연맹이 있는 전국단체 네. 한번 추구해보자. 그래서 부산에 주 사무실을 두고 결성을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 봉사활동 또 여러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부터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까지 유권자 단체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네, 한국 여성 유권자연맹은 전국에 142개 지회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부 회장으로서 4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각종 토론회, 뭐 단독 캠페인도 했고요. 네. 그다음 의정 모니터단을 구성하였어요. 전문적인 교육도 시키고 뭐 지속적인 기초의회 모니터링하고 또 우수원 시상식도 하고요. 네. 꾸준히 진행을 했었었죠. 그랬더니 지켜보는 유권자가 있다는 걸 의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의회 또 의원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함께 높아져 가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 지난 활동은 특히 작년에 4.13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선을 거친 후보자들 대상으로 유권자 섬김 헌장, 일종의 매니페스토 서약식 같은 거죠. 네네. 그걸 만들어서 서약식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때 후보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서약식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약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뭐 했던 무소속 후보자들까지 다 해서 네. 그분들 중에서 거의 한 60%가 당선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젊은 층 저는 좀 참여율을 높이자. 그래서 젊음의 거리에서 투표 참여 캠페인, 또 뭐 20대 국회에 바라는 건의사항, 또 고3 수험생들 대상으로 하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 강사 양성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권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저희들은 그걸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민주시민이라는 거는 주권자로서의 그 역할을 실천하고 또 민주주의 정치 체제 속에서 뭐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향유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이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 정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치와 지식,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학습이며 또 민주 정치를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고요. 네. 또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울 수가 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새내기 유권자 대상에 따라서 네. 미래 유권자 이렇게 나누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들어야 되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대선을 앞두고 지금 한창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 가지고 계시고 또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단체가 평소에 기획해오던 뭐 선거 방송 모니터 사업이 있습니다. 네. 예, 뭐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올 9일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방송 모니터단을 구성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뭐 공중파 4개 채널과 또 네. 정합편성 6개 채널이 있어요. 네네. 그 방송들을 대상으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에 의거해서 네. 선거방송이 공정한지 또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유권자의 입장에서 평가 모니터를 해서 그 결과를 수렴하고 나가서는 100석까지 발행할까라고 지금 계획은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요. 매번 우리나라 투표율이 저조한 편이잖아요. 네.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은 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할 수가 없다. 안 한다, 못 한다. 이제 이런 저런 핑계를 대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율은 대표성을 가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국 투표율은 유권자 4,210만 398명이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58%의 투표율을 보였어요. 네네. 그중에서 부산 몇일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낫나요? 높았으면 좋겠는데. 꼴찌였어요. 꼴찌인가요? 55.4%로. 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또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로 기록하고 있죠. 네. 정치에 대한 무관심, 투표에도 안 바뀐다. 이런 세태로 가고 있지만 하지만 단테의 어록에 보면요. 네.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악에 대한 암묵적 동조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네, 저희들이
다행히 뭐 3월 31일로 마감된 재외선거인단 등록에서는 93.1%의 증가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대선에는 충분하게 이렇게 참여율이 좀 높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이번 네네. 14일 날은 광안리 해변가에서 열기구를 동원한 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 공정선거 캠페인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뭐 살기 좋은 정부를 생각하면은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 뭐 나 정치가 싫어 이러는 게 저는 가장 무책임하다고 제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단테의 말인데요.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악에 대한 암묵적 동조이다. 이 말을 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같고요. 방금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14일 저녁 6시부터 광안리 해변에서는 이제 열기구를 이용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구호의 이제 캠페인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또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도 함께 또 네네.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될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네요. 네. 행사 보조를 하는 봉사자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적극적인 동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저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TV 애청자 여러분께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알렉시 드 로크빌이라는 분이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예, 정부의 무능만 탓하지 말고 우리 네. 유권자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수준도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분들이 자신에 맞는 형태 각종 유권자 운동에 동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해가는 전국적인 단체를 생각을 하고 유권자 운동, 국민 주권 회복 운동에 여러분도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더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좋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권리 투표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949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 김희매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